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스무고개 하듯이 하나하나씩 계속 좀 세세하게 스무고개 하듯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도 이제 자기가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언어 지연과 사회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요즘 우리 아이의 말이 늦어서 고민인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아이가 엄마 아빠만 반복하거나 말을 잘 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잘 조성이 돼 있긴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뭐 집에서 자녀가 한 명, 뭐 많아야 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녀에게 모든 부모님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목이 마를 것 같으면 그냥 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물을 갖다 주고, 뭐 기저귀가 찬 것 같으면은 아이가 기저귀를 막 바꿔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전에 이미 갈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잉 친절 같은 게 이제 뭐 문제 아닌 문제처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잘해준다고 하는 그런 사랑과 관심이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안 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언어가 좀 약간 느려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가 말을 좀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말 습관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아이의 반응을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랑 상호작용한다는 거는 사실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고요.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이제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말로 한다기보다도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손을 가리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그랬을 때도 보호자분은 물론 아이가 지금 타이밍상 물을 달라고 하는 건지 다 알고는 계시지만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살짝은 뭐 특별하게 필요한 게 있어? 뭐 밥을 줄까? 물을 줄까? 그런 식으로 아이의 반응을 좀 기다려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구체적인 거를 나타낼 수 있게 뭐 눈빛이든 소리든 뭐 말이든 할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스무고개 하듯이 말을 못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끔 먹고 싶은 거냐, 아니면 뭐 목이 마른 거냐, 물을 원하느냐, 우유를 원하느냐, 뭐 따뜻한 우유를 원하느냐, 찬 우유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유를 뭐 젖병에 넣어줄까, 뭐 컵으로 빨아 마실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계속 좀 세세하게 스무고개 하듯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도 이제 자기가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이제 막 배우는 단계고 약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기다림과 또 스무고개 이렇게 잘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와 놀아줄 때도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처음 대화를 배울 때는 단어도 단어지만 뭐 의성어라든지 이런 것도 먼저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부릉부릉 뭐 자동차를 하든가 뭐 끼익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소리 같은 거, 뭐 두구두구두구두구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놀이를 할 때도 좀 약간 의성어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거를 보여주는 보호자의 어떤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든지 행동,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거 자기도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놀이를 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떤 고양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뭐 야옹 야옹이라든가 뭐 강아지 멍멍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이제 인형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제 막 이건 강아지야, 강아지 자 외워보자, 강아지 강아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강아지 할 때 그냥 멍멍 하면서 막 놀이를 한다든가, 뭐 사실은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도 대부분 그런 의성어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고 활용하기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놀이를 할 때도 굉장히 풍부하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은 매우 좋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하이톤에 막 과장된 표정에 과장된 말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고주파되어 있는 음성들은 굉장히 잘 들리고 잘 기억하고 또 재밌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습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놀이를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이제
흉내를 함으로써 이제 아이의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입이나 얼굴을 만져주는 것도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세상을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을 접할 때 자기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걸어봤을 때 굉장히 신기해하고 되게 재밌어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뭐 얼굴 근육이라든지 이게 다 발달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입을 통해서 다양한 소리, 예를 들어 뭐 와 한다든가 뭐 입술을 좀 이렇게 만져준다든가 했을 때도 아이가 입술이 떨림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음성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거를 경험함으로써 얼굴의 근육이라든지 입의 근육들을 써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뭐 저희가 많이들 거울을 놓고 많이 좀 해보라고 보호자한테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뭐 조음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오시는 아동들이 꽤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저희가 서랍자로 이제 혀의 모양을 좀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은 그런 이유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이 사회성 문제예요. 사회성 문제는 단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어 발달이 사회성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한 5세, 6세 되는 친구들 문의 왔을 때는 사회성 문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문의도 하고 있고, 사회성 문제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언어적인 부분도 사실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좀 뭐 한 3세, 36개월, 48개월에서는 사실 아이들끼리 교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회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뭐 5세, 6세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이제 상호 관계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아이들마다도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고 또 뛰어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에 따라서는 자기가 못하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다든가, 이 친구에 비해서는 내가 언어를 잘 못한다고 느끼면은 좀 언어 하는 걸 좀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아이들도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긴 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조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게, 집에 와서는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막 우리 아이가 뭐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뭐 왕따를 당하고 있나 막 이런 고민으로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찾아갔었는데, 내막을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발음이 부정확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도 어떤 게임을 하려고 해도 친구들이 이제 요 아이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랑은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이라든지 조음 문제를 좀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성에도 좀 더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해서 언어적인 부분이 나중에는 사회성에도 물론 영향을 주는 게 맞긴 합니다. 친구들끼리는 오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는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너랑은 못 놀아라는 건데, 이제 그걸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너랑은 못 놀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도 자기 집에 가가지고 뭐 이 친구가 날 싫어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얘기를 하게끔 그렇게 말을 못했을 때도 사실 사회성에도 문제가 유발되긴 합니다. 아이가 사회성이 길러지는 데에는 보호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는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너무 조급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보호자가 뭔가 잘못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뭐 사회성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보호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너무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부모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이제 아이가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게, 사회화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고 병원 오셔가지고 편하게 오셔서 진료 받으시는 거를 권고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지금까지 우리 금쪽이 주치 채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